가장 많이 가는 게 UC 계열이기도 하고요. 네. 들은 올해는 MIT 학생들도 있고 아, 그렇죠. 옥스퍼드도 있기 때문에 네. 학교 자체는 되게 잘 가는 걸로.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전문 채널 100%답니다. 오늘은 외국인학교 빅4 중에 한 곳인 한국외국인학교 KIS 졸업생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달에 KS를 졸업하고 8월 달에 곧 홍콩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로 입학하게 될 박정환입니다. 그러면 이제 KIS는 얼마 정도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게 된 건가요? 저는 사실 한국 중학교를 다니다가 네. 9학년 2학기 때 KS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네. 2년 반 동안 다니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고등과정을 이제 KIS에서 이제 다니시게 된 그렇죠. 거죠. 모두가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한 곳인데 한국 외국인학교 KIS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설립된 학교로서 지금은 현재 대략 1209명 정도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네. 졸업생들은 104명입니다. 네. 평소에 돌아다니면 외국인들이 보일 정도로 50% 정도 분비가 되어 있으며 네, 외국인 학생도 비율이 좀 높네요. KIS 입학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일단 양 부모 중 한 분이 외국인이시면은 입학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학생 본인이 해외 3년 이상 거주했을 시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면접과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네. 시험에서는 성적, 즉 저번 학교에서 GPA 3.5 이상 혹은 PSAT, SSAT, SAT와 같은 통계적인 성적들이 좋아야 되며 면접이 필요한데요. 면접은 1대1로 이루어지며 되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듯이 이루어지고 질문들이 교육적이거나 학업적이지 않고 오히려 모토, 평범한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SAT라든가 이렇게 SSAT 이런 만약에 성적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요? 사실 저 또한 한국 네. 학교에서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PSAT 성적이 없었는데요. 네. 저번 학교에서의 성적을 많이 고려를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가서도 제가 따로 컴퓨터에서 네. 시험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수학과 영어를 둘 다 쳤으며 그 성적에 따라서 수학 반이 배정되고 영어를 합격시키지 말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KIS의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 고등학교 커리큘럼 자체는 영어랑 수학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매 학년마다 영어 한 과목, 수학 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Visual Arts and Performance를 요구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챙겨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콰이어를 했기 때문에 네. Chamber Singers라는 면접을 통해 뽑히는 그런 네. 단원으로 진학하게 돼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영어와 수학 외에 과학 혹은 다른 과목들은 선택의 폭이 좁지만 네. 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은 생각이 약간 드는데 테너로서 또 활동하셨구나. 네. 그 영어 수학 이런 주요 과목의 수업이나 어떤 수업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AP냐 AP가 네. 아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AP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되게 깐깐하게 채점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대신에 네. 수업 자체는 되게 교육적이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귤러 영어들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서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라이팅 스타일,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수업 스타일을 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수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네. 절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된다면은 AP를 도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IS 같은 경우는 AP 과목도 많이 개설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죠. 일단 9학년 때는 네. 못 듣고요. 네. 10학년 때 하나, 11학년 때 둘, 그리고 12학년 때 4개를 들을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학년 때는 3가지 중에서 네. 하나를 고르거나 네. appeal form을 통해서 2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고른 건 AP World History였고 네. 이과인 친구들은 AP Bio, 네. 그리고 2개를 고른 학생들은 AP Capstone까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학년 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P Econ, MBISI는 제가 환경과 관련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Calculus AB, 수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본인은 이제 어쨌든 회계라든지 재무 이런 쪽에 전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학과 그렇죠. 관련된 과목들은 해야 되고 과학도 한 과목 정도는 이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과목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12학년 때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시간 또한 바쁘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를 고려하면서 AP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AP Statistics, AP Language, AP Comparative Government,
AP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했으며 어느 정도 연관성들이 다 있고 그렇게 너무나도 어렵지는 않다고 평가되어 있는 AP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런 과목이 있어서 좀 어려웠던 과목이라던가 까다롭게 좀 이렇게 다가왔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네. 첫 AP인 AP 월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 월드 히스토리. 네, 제가 암기 자체를 좀 못하기도 하는데 암기뿐인 과목이라 더 어려웠고 네. 특히나 시험도 많고 시험 자체도 워낙 네. 긴 거를 처음으로 친 거라서 어려웠습니다. 네. 레귤러 수업 중에서는 아마도 그냥 영어 같은 경우가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는데 에세이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워낙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웠던 걸로 생각합니다. 뭐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지 이제 점수가 이제 원하는 만큼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또 다른 과목은 없었나요? 보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AP 과목은 네. AP Chemistry인데요. 네. 워낙 선생님께서도 많이 까다로우시기도 하고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비교과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클럽이랑 멀시티 스포츠가 될 것 같은데요. 클럽에서 뭐 대표적인 것들은 MUN 같은 경우 네. 아니면은 먹트라일 같은 네. 유명한 세계적인 것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먹트라일, Last Competition 그리고 네. Mark Consulting을 쓰는데요. 네. 처음 두 개는 들어보셨겠지만 Mark Consulting이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 학교에만 있는 클럽으로 Mark Consulting을 해주는 네. 그런 클럽인데 제 전공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고 리더까지 가면서 이제 학교에서 도움을 주고 다른 해외에 있는 혹은 네. 국내에 있는 다른 회사들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클럽을 했고요. 네, 운동은 뭐 어떤 것들을 주로 하셨나요? JV, 네. 볼리볼 들어가서 네. 활동을 했고 12학년 때는 varsity 배드민턴이랑 네. varsity 볼리볼까지 갔습니다. 아, 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뭐 공부도 잘하고 또 마인드도 괜찮더라고요, 그죠? 선생님들은 많이 친절하게 이렇게 많이 잘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한국인이 한 분 계시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지내서 UC 샌디에고를 졸업하시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외국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개방적이고 수업 외 시간에도 방문을 했을 시 귀찮아지 않고 오히려 더 반가워지고 고마워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서 좋은 선생님들이 멘토링도 해주고.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애국인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까다로운 어떤 선생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되게 학구적으로든 아니면 인성적으로든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측에서 12학년 때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학교에서 카운슬러들이 선택을 되게 도와주는 경향들이 있으시고 이제 따로 1대1 부모님과도 연담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맞는 대학이 뭔지 현재 선택한 대학들이 제 성적과 성향에 맞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명문대 그런 입시 관계자, 입학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가끔 와서 이제 입학 설명회 같은 것도 좀 열고 그런가요? MIT뿐만 아니라 스탠포드 같은 되게 명문 대학들도 와서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세션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KS 애국인학교, 한국 애국인학교의 이제 그 어떤 입시 실적 아무래도 뭐 다 미국, 영국 이런 외국에 있는 명문 대학으로 다 많이 가셨겠죠? 그렇죠. 이제 네. 가장 많이 가는 게 UC 계열이기도 하고요. 네. 들은 올해는 MIT 학생들도 있고 아, 그러시구나. 옥스퍼드도 있기 때문에 네. 학교 자체는 되게 잘 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애국인학교 KS를 지망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팁이나 충고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일단 부모님들께는 네. 워낙 해외로 보낸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비용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네. 일단 외국인 학교라는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으면서도 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에 적응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해외로 대학을 갈 때는 이제 무조건 미국만을 볼 게 아니라 네. 영국 혹은 아시아까지 나한테 가장 맞는 대학이 뭘까 생각해서 네. 목표를 꾸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자기가 지망하려는 이런 대학이 나중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라든지 뭐 또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적절한 대학을 이제 선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애국인학교 중에 한 곳인 한국 애국인학교 KIS 졸업생을 모시고 KIS에 대한 여러 가지 토크를 좀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채널 100%다였습니다.